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박정호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아침 경제 얘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정말 쉽고 재미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들으면서 많이 배워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대단한 게 예. 지금 교수님 앞에 원고도 없어요. 예. 종이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화면은 안 나가고 있죠. 네. 원고대로 질문도 안 하시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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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넣고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뽑아오신 제목이 관세 협상 끝난 게 아니다. 네. 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이야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요. 본인이 어떤 뭔가 꽂혔다 또는 감정적인 기조가 바뀌었다.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앞세워서 기존에 체결됐던 관세 협상을 네. 다시 찢고 새로 작성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뿔난 곳은 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요. 예, 캐나다는 트럼프 취임한 이래 가장 먼저 25% 상호 관세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봤는데, 최근 들어서 펜타닐이 수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라는 명분, 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35%로 올리겠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캐나다 국민들이 지금 미국산 물건들에 대한 불매 운동,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수급해 주는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금 때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보복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물론 캐나다 총리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을 다독거리고는 있습니다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네. 있었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게 정당한 건가요? 아니죠. 이것도 사실 국가 간의 약속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분과 절차, 이런 것들이 예. 모두 다 중요한데, 네. 지금 트럼프는 그나마 명분으로 몇 개 내세우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명분들에 불과하고요. 예. 그냥 뭐 전략적인 판단 아래 정말 개인적인 감정은 솔직히 아닙니다. 정말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아래서 더 많은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말바꾸기를 지금 일삼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또 뿔난 곳이 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죠. 예. 당초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뭐 관세를 타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은 결국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파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네. 바로 룰라의 전 대통령인 네. 보우소나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분인데, 근데 캐나다는 그래도 그나마 뭐 마약이나 불법 이민 명분이라도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 내부 그 국내 정치 관련해서 이게 명분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왜 그거밖에 없었냐 하면요. 예.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브라질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게 뭔가 너희가 우리에게 많이 뭘 팔았기 때문에, 아니면 네. 뭘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제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낸 게,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나랑 친했는데 그런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건 문제다, 이걸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네. 브라질은 브릭스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네. 중국과 친분이 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색이 높아지는 것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견제하기 위한 시각이 제일 큰 것입니다. 지금 브릭스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인도는 네. 아직 협상 타결이 안 된 건가요? 안 됐습니다. 근데 인도도 역시 말을 바꾸기가 시작돼서 50% 브라질과 똑같이 예. 50% 관세 부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그 명분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경제 봉쇄가 제대로 안 되니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 기억하시잖아요. 네.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끝내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지 아. 이런 것들이 머쓱해지니까 예.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건 인도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인도도 예. 브릭스 국가입니다. 음.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류 협력을 계속 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번 관세로 하나 확실히 드러난 게 생겨버렸어요. 뭐요? 준전시 상태로 돌아선 것이다. 아.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예. 원래 뭐 그렇다고 막 전쟁이 바로 난다 이런 건 절대 예. 아닙니다. 준전시라고 하니까 좀 무서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우리가 많은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전쟁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상대방이 나를 무섭게 만들어야 그래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억제책이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나하나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보면요. 네.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를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려는 목적이 제일 커요. 먼저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리는 것들은 네. 결국 미국이 아닌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브릭스 국가들을 견제하고 그들과의 교류 협력을 차단하는 목적이 일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를 보면 네. 철강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아. 근데 철강이라는 건 전쟁이 예. 일어났을 때 그 네. 전쟁을 감내할 수 있는 캐파를 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일단 무기에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모든 중화기가 다 철로 만든 예. 거니까요.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을 미국 내에서 다시 일으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사실 미국은 시장 규모로 따졌을 땐 우리 대한민국의 15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인데 오. 철강을 생산하는 캐파는 예. 한국보다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거의 유실된 거예요. 야, 이번에 또 US 스틸도 그 일본이 인수했죠? 맞습니다. 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 철강이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관세로 어떻게든 막아주고 미국 내에 철강 기업들의 철강 생산 캐파를 예. 늘리려는 목적이 이번에 뚜렷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예. 전 세계에서 이제 대부분의 의미 있는 첨단 무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생긴다, 인력이 생기고 밸류체인이 생긴다, 이제는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적어도 의미 있는 수준의 공장을 미국 내에 증설해서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고자 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목적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많은 국가들에게 투자금 유치하고 물건 구매 강매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줄 테니 반드시 반도체 공장은 미국 내에 증설해라. 안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100%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네네네. 이것도 역시 같은 네.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죠. 사실 뭐 반도체 100%, 네. 의약품 최대 250%,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반도체가 최첨단 산업이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또 반도체를 만드는 그 마지막 과정, 공정을 보면 환경의 문제 또는 유해 물질에 따른 건강 위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런 노동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가지고 반도체, 철강, 제조업 이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관세로 해결되겠습니까? 관세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주요 시설망인데 그리고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네. 본인들이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한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품목별로도 여러 가지 그런 관세들이 다 제각각 다 부여될 수 있는데 좀 전에 그 의약품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의약품 최대 250%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이것도요? 유발되거나 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또 의약품인 거죠. 근데 좀 무서운데요, 근데? 그러니깐요. 이게 사실
정말 우리 세대가 네. 뭐 정말 가장 인류의 좋은 시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어. 직접적으로 큰 전쟁은 네. 겪지 않았던 세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뭐 국제사회에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행보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반도체 네. 100% 이제 품목별 관세라면은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 기업들이 훨씬 더 비싸게 수출해야 되고 네. 그렇다면 많이 팔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 매출도 떨어지고 회사가 운영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전망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는 내려가야 한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네. 좋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이 철강하고 차이점이 벌써 드러나는 거죠. 아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반도체는 이제 미국이 중국계 기업에게 수급받는 것들은 네. 점점 지양하겠죠. 대만 회사가 말일까요? 그나마 TSMC는 대만계 예. 회사니까 계속 수급을 받고 어. 있습니다만, 이 TSMC도 줄을 서서 지금 그 반도체 그 공급받으려고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예.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TSMC에게 부탁을 하면 1년 뒤에 받을 수 있을지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만들어 파는 사람이 갑이네요. 지금. 그렇죠. 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TSMC에 대항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 삼성. 아. 이 삼성이 다시 사람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첫 포문을 연 곳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 테슬라는 아직 공장도 안 지어진 네. 삼성전자와 가장 단일 규모로 큰 계약을 체결을 해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삼성의 제조 설비 어떻게 구축해 가는지, 그리고 공장 만드는 과정에서도 내가 지켜보겠다 아. 하면서 삼성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죠. 예. 지금 TSMC하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지금 어차피 주문이 밀려들 상황에서 네. TSMC 말고는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바로 어허. 삼성전자라는 데 주목이 됐고요. 그리고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또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입박한 회사가 바로 또 애플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또 제발 저희가 일부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지, 못 만드시겠으면 설계 도면을 수정까지도 해드릴 테니 오.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 대충 어설프게라도 만들어 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삼성을 찾아가는 행보가 더 예고되어 있고 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 삼성도 실적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가? 네. 그리고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부가가치가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 기존에 들어봤던 기업들만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산업의 특징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예. 궁금하거든요. 예. 산업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최첨단 설비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반도체 공정에는 그 우리 물리학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수소한 알갱이를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공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사람이 그걸 보면서 파인 튜닝을 마지막에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의외로 반도체 만드는데 사람이 많이 투여된다면서요. 바로 예. 그게 그런 공정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짜 전자동화가 아직까지는입니다.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분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국가, 기업, 이 밸류 체인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기업이 이제는 정말 뭐 한국하고 대만이 거의 유일하고 예. 일본도 많이 유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인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라피더스라는 이제 회사를 국가 주도로 다시 만든 상황이고,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잘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는 못 내고 있고요. 일본이 원래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때
외계인을 잡아서 안에 숨겨놨다라고 했던 인텔. 인텔. 인텔도 한번 감을 놓치더니 지금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내부를 빼고는 대만과 한국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수준의 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원포를 놓고 또 철강도 50%, 의약품 250%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거 정말 현실화 돼 가지고 네. 이 관세를 쉬운 말로 때려버릴 거냐. 네. 아니면 이거는 못한다. 어차피 음. 이거 하면은 미국도 수입을 못하거나 또는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물가 올라가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좀 자해행위 아니냐. 네. 이거 그냥 어차피 선전용이다. 엄포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현실화 가능합니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세 100% 때리겠다 엄포 놓은 것이 실제 실행이 됐던 적이 1980년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때 미국이 그 당시 네. 19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거의 7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던 국가. 일본의 아.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예.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아. 그때 일본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했어요. 아 그런 적이 있군요. 네. 그때 사실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관세 100% 때리고 그거를 옥죄해 왔던 그 순간이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당시 일본 반도체 가격이 관세 때문에 2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 반도체 바이어들이 아 일본 반도체 품질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가격에 사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때 눈을 돌려줬던 곳이 바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거든요. 사실 뭐 일본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아니었지만 그렇죠. 가격이 그래서 괜찮았다. 예. 그때 솔직히 이런 마음을 구매한 사람도 많대요. 어. 이거 한국 반도체는 예. 분명 망가질 건데 망가지면 무상으로 AS 해 준다고 고객들 오. 설득하는 게 더 싸다. 그때부터 예. 역시 AS. 네. 그래서 진짜 그 당시부터 우리 삼성전자, 그 당시엔 LG 반도체, 네. 그다음에 현대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었었고요. 안함도 있었죠 예전에. 안함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그때 품질 인증받았고 하나하나 기술 확보해서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미 100% 관세 한번 때려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산업 지형이 바뀌었던 걸 경험했고 우리는 그걸로 수혜를 받았던 국가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어허. 이번 관세 협상에 진정성 있게 우리가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마스가 예.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마케팅 슬로건까지 만들어주고 모자까지 만들어서 써서 가야 되는 거냐. 근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그 짝퉁을.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큰 기회를 얻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관료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꼭 네. 기분 상하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아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본 얘기 네.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뭐가 덜컥 끌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물론 잘 봉합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관부를 수정해서 네. 15% 이거 기존 관세에다가 더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이 또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일은 또 어떻게 이거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은 그래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하네. 그냥 아닌 척하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사실 진짜 구두 간의 그 뭐랄까요? 그 합의라는 예, 것은 그 말이라는 게 그 완벽하게 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축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달리 해석하는 경우들이 실제 많이도 있고요. 우리가 같은 사안을 두고 회의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맞춰보면 서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있잖아요. 회의록을 작성하죠. 녹음하고.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문서화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문서화된 결과를 같이 공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합의 봤다 이렇게 말로 일단 끝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것들을 한 네. 나라가 아니라 정말 네.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뭐 본인이 잘못 기억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내가 업무 지시한 건 이런 방식으로 지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수정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네. 일들이고 또 전략적으로 분명 말 바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예. 근데 우리도 지금 사실 문서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또 관계자가 지금은 애매한 게 오히려 낫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뭐 문서로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면 또 더 밉보여 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2.5% 더해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밑보인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관세대로 두들겨 맞았고 뒤늦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스위스 네. 대통령 미국에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성의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전반전만 끝냈거든요. 예. 후반전 방위비 협상을 비롯해서 아이고. 농산물도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추가적으로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린 미국의 우방이지 않냐 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정부 관계자들이 이 협상에 나서고 이것저것 다 조율할 때 생각하고 따지고 고려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어떤 협상 파트너들과 약간 좀 다른 모습들 네. 이게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예기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 예. 네, 이거 참 힘든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일본도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캐나다 역시 네. 마찬가지고 인도, 브라질, 스위스 아니 미국이랑 사이가 좋을 만한 나라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관세 관련해서. 그러면 차라리 발상을 전환해서 미국 빼고 다 모이자 이렇게 해서 약간 미국을 좀 압박하는 전략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예, 국제사회는 아. 항상 각자 도생의 시장이었고요. 어. 다른 나라보다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더 혜택 받아야지 이게 지금까지의 주목되는 행보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약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했던 기조를 잘 이어가면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조금씩 우리보다 먼저 했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한테는 좀 좋은 지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미국이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제독의 나라예요. 땅의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이죠. 예. 그래서 미국은 이 전 세계 두 개의 대양을 지배하면서 패권 국가가 됐기 때문에 예. 조선업이 필요한데 그 조선업을 부흥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중국 이외의 나라 한국, 그리고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 한국, 그리고 뭐 뉴스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북경과 상하이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평택기지입니다.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예. 가치도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구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소한 꿈이 있잖아요. 뭐요? 본인이 이번 임기 2기 때 임기를 마무리하기 예. 전에 노벨 평화상을 하나 또 받고 싶어 하세요. 액세서리처럼. 근데 아. 그걸 하려면 또 김정은과의 관계도 잘 음. 풀어야 되는데 또 한국 정부의 입장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혹여나 이번 어허.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에이펙 행사에서 예. 이거 김정은이 혹시 한국에 오는 거 아닌지, 혹시 아니면 트럼프가 판문점은 넘어갔으니 이제 뭐 평양까지 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게 예. 김정은이 또 푸틴하고 만난대잖아요. 예. 그럼 예. 이런 거 하기 전에 지금 물밑 작업 들어간 거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서 한국에 대한 가치, 주목도 높다. 이걸 잘 활용하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전망하신 그리고 잘 풀리기를 기대하신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네. 저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